오늘은 주제를 3개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제는 장관댁, 물음표. 저도 사실 어휘가 풍부한 편인데 장관댁이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써보는 어휘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 어제 법사위에서 장관을 향해서 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걸 합치다 보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순창댁, 뭐 진천댁 이런 얘기는 들어봤었지만 장관댁으로 한번 어휘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됐나요? 법무부 댁이죠. 장관댁이 아니라. 장관댁.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 그럼 또 어감이 법무부 댁 하면 재미가 없어서. 공무과신데. 예, 이게 시적 허용이라고 굳이 우법적으로 따지면 재미없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수성이 좀 적어가지고요. 시적 허용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물씬물씬. 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사과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댁이요? 되고요. 자,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런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미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공격을 제공하셨죠. 했습니까 내가? 예, 상당히 두 사람이 강하게 계속 말싸움을 했어요. 감정싸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어제 말싸움의 시초는 사실 그러니까 채널A 관련 사건에서 지금 피고인으로 되어 있죠. 최강욱 의원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서 질문하는 게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정경심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 따로 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두 사람의 말싸움에 대해서 단상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둘 다 매우 부적절하죠. 저도 국회에 4년 동안 있어봤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특히 이제 뭐 대정부질이나 혹은 업무 보고를 할 때 국무위원이나 총리를 앞에 두고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뭐냐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호통치는 거예요. 예. 정작 정작 들어야 될 답을 못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 특히 이른바 철험의 수석 의원들께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도 모자르냐. 또 그런 우를 범하려고 하냐. 이런 반문을 좀 하고 싶고. 근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너무 오만했어요. 지금 인혁당 사건에 관해서 특히 이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당한 거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에서. 네, 그러나 인혁당 사건은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일종의 사법 살인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의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서 묻는데 예. 그런 과오가 있었다고 답하면 되는 거지.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질문하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답변하러 나온 사람이고 국무위원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입법기관의 이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매번 보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감정을 지금 여과 없이 드러낸 거거든요. 예. 특히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 생뚱맞게 저걸 가지고 질의응답하지 말고 당신이 나한테 내가 지휘했던 사건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됐고 나는 피해자고 나한테 가해를 입힌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질문하는 게 불편하다. 도대체 그게 무슨 예.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점점 가면 갈수록 무소불위에 좀 이 가관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최강욱 의원의 없습니다. 질문 태도도 부적절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도 부적절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부적절하죠. 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망정이지 마스크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험악한 장면이 연출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에 반도 못 읽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행인 건데. 마스크가 살렸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지금 노출된 시기 내내 그래 왔어요. 그 본인의 입모양이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예. 어느 정도 이 논리로만 평가할 수 있는데 어제 저 경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마스크가 없었다면은 아마 저 짤은 엄청나게 돌았을 거예요.
지금은 음성으로밖에는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는 지적에는 일견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이 저렇게 국무위원을 막 뭐라 그럴까요? 윽박지르고 예. 자꾸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것도 뭐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뭐 두 분 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싫어하는 감정이 진짜 드러나는 것 같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은 한 번도 안 근데 해봤습니다. 너무 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경멸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머릿속에는 최광욱 의원은 에이 곧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뺐지 떨어질 사람인데 내가 지금 요 정도로 그냥 공격을 하고 반박을 해도 뭐 괜찮겠지 범죄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최광욱 의원이 피고인 신분으로 지금 법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검찰 수사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법사위원이거든요. 저거는 재척 사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저런 식의 반박은 상당히 옳지 않습니다. 지난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고 공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의 비호감도는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예. 정치를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호감도가 높아졌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고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은 두고두고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앞날에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이제 유튜브 프렌들리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유튜브 프렌들리. 그럼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유튜브 짤 뽑아낼 때는 한동훈 장관님의 맹폭격 이런 제목으로 뽑아낼 때 아주 좋지 않습니까? 되게 열심히 시청하지 않는 이상은 저런 쪼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과거 검찰이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 관련돼서라고 물어봤는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이게 어떻게 가능한 답변인지 알 수가 없고 대정부 질문 때도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대정부 질문하러 온 국회의원한테 왜 자꾸 듣겠다고 해요. 본인 답변을 해야지.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를 물어봐도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지금 이제 보수층 지지자들은 신나겠죠. 막 우리 한동훈 장관이 막 너무 막 다 썰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유튜브를 보고 너무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서 그렇게 반복하면 안 됩니다. 거기만 유권자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이제 중도층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을 텍스트로만 볼 때는 이분이 뭔가 나오면 좀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을 텐데 만약 막상 나와서 이렇게 건건이 비아냥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이라고 장관 최광욱 의원 질문하고 있는데 전 위원님 저한테 이런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정말 아무런 맥락이 없는 이야기를 범죄자가 검찰을 탓하는 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한마디로. 그것을 넘어서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도 딱 있는 이 분위기인데요. 검찰은 오류가 없으시다. 그리고 대통령 또한 그러시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출신이시니까. 라는 이 논리. 그래서 사과하라는 말에 사과를 안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얼마 전에 이두봉 검사가 인천지검장을 할 때 국회에 불려 나와서 당시에 7년 동안 끌었던 유성 씨 관련 사건에서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사실 이건 검사 탄핵해야 될 사건이고 주인공이 이두봉 검사였거든요. 사과하라고 하니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존중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을 다물고 있다 성찰해 보겠습니다. 이 사과를 하면 검찰 전체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난투극을 하는 집단으로서 외에는 의미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유튜버들을 생각을 해서 저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폄하하시는 거는 좀 옳지 못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성희 소장님 혹시 뭐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유튜브 관련된 무슨 뭐 방송 갔다 왔어요?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까? 이런 게 JTBC에서 이런 아이템으로 다뤄진다는 건 누가 보아도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옳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 그 시청자들을 의식해서 저런 걸 했는지 뭐 그런 전략적인 생각 이전에 일단 굉장히 자기 감정을 절제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최강욱 의원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국무위원이라면 훨씬 더 절제력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의 대표자한테 답을 하고 있는 건데 저렇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또 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했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안태근이라고 그 알죠? 그 서지현 검사 성추행으로 지금 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분이 항상 국회의원은 저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주무르는 자들의 시건 방짐, 저는 국민들이 이 공감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얘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저희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11,000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그냥 이 주제와 상관없이 알려드리고요.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 간의 사이에 바로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질문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인데요. 그 대화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까?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런 것이죠. 식의 태도가 이런 부분 사실 법사위 의원들은 늘 지적되고 문제시됐던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첫 번째 신상 발언을 위원장에게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발언을 더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의 법 논리 안에서 보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건에서 공판 검사를 지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공판 검사를 지휘를 못하죠. 그럼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공판 검사를 움직여달라는 부탁, 즉 이해충돌의 행위를 아예 이 법 논리 안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법 논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빚어진 이야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포괄적으로 보면 그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거 적절치 않아요. 근데 지금 최강욱 의원 말이냐?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 과거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강원레드 사건으로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 법사위원장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해충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세부적인 이 시행과 관련된 특히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된 그런 기준들이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에 자기 스스로 엄격하지 못하다면 국민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저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을 보면 비서관, 뭐 본인들 원하는 사람들의 표적 기소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어떤 사람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제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원이 아닌데 그래도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당원이니까 좀 반박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강욱 의원 법사위에서 저렇게 발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 정도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죠 법사위에서. 근데 그걸 뭐 하나만한 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요. 그 국민의힘 이해충돌도 말씀을 하세요. 민주당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일단 제가 할 말이 순서가 있잖아요. 일단 그런 숫자가 거. 더 안 세질걸요. 제가 국민의힘 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기소되어 있는 분들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 법사위에? 그러니까 이럴까봐 없어요, 제가 윤희석 대변인이 말 좀 하고 그냥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시죠. 다 잊어버렸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최강욱 의원이 잘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